특히 박지원 전 위원장 최근에 이제 뭐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 전에도 세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역선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철험회 해체 얘기도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본인이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맞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도 사실 같은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그 자리를 그만뒀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본인은 제쳐두고 그 당시에 네. 당사자만 지목해서 이렇게 과하게 공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팬덤 문제라든가 처음에 해체까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심을 충분히 저는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하자면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영입된 것도 어떤 팬덤에 의해서 본인도 영입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갑자기 팬덤을 비판하는 것은 이 팬덤이 있는 쪽과 반대의 정치적 입장에 서겠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철험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당내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자 희생양을 초선 의원들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딱 꼬집어서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법안 이것을 추진했던 철험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건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민주당에 보면 수많은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친명, 반명, 친문. 이분들은 흔히 하는 말로 누군가의 친분 관계로서 계파를 만든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나마 개혁이라는 하나의 가치지향적으로 모임을 만드는 분들인데 예전에 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이제 전략 전술 측면에서 좀 무모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당내의 어떤 기득권들의 철험의 길들이기 또는 초선들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가는 저는 흐름이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철험의 길들이기다. 예, 뭐 그런 측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로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개파 정치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기존에 개파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 개파 정치 문화가 이제 완전히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추세적으로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들어와서 뭐 경선 주자가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두 사람 다 원래 개파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개파 정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측에서 깨져 나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당내 많은 개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좀 당황하는 모양이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개파 정치의 또 오랜 그 관습 관례 그거를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집착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 의원조차도 좀 제가 보건대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개파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왜 개파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개파를 만들려고 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 많이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지금 습관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개파 정치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개파 갈등은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준석이 되고 싶은 거죠. 본인 어떤 조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적 인기, 팬덤 그것에 의존을 해서 지금 이제 당 대표를 제가 보건대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언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숟가락 얹기 전략을 지금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를 박지원 전 위원장이 하고 싶어한다. 합리적 의심을 김남국 의원이 드러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이런저런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영 교수님은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힘으로 성장하고 투쟁해서 그 자리까지 선출직으로 올라간 사람이고요. 꽤 오래 정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정치했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영입 케이스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철험회를 비롯한 이제 초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중적 스타라고 해서 당대표라든가 당의 지도부가 돼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인기와 실력을 같이 갖추어야지 정치라는 것이 인기에만 연연해서도 안 되고 그런 측면을 우리 지난번에 보여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개혁적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청문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 차이가 더 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정파들에 비해서 저는 철험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측면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뭐 민들레회, 그 다음에 과거에 민주당의 부엉이 모임 이런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라는 걸로 호가호위한 그런 정파입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철험에는 초선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뒷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소위 가신그룹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아니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철험회 같은 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공격하기보다는 그 노선과 그다음에 공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평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고 또 제2의 이준석을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뭐 거의 한 80% 정도 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처럼 뭐 곧바로 과연 이제 대표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마 본인이 이번에 꼭 뭐 나와서 된다는 그런 되고 싶은 그런 이제 갈망도 있겠으나 이런 도전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그런 또 이제 과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팬덤 자기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출마를 해서 아마 좀 본인의 그 실력을 한번 나름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당내 좀 분란이 시끄러운데 최강욱 의원 징계 여기에 이제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수습을 하려고 해도 이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당대회 때까지 그야말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갈등이 더 확산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 일을 계기로 좀 당이 쇄신하고 오히려 똘똘 뭉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상황이 앞으로 8월까지 좀 한 2달 남았는데 나아질까요? 네, 뭐 점점 싸움은 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누군가 대표가 되고 나면 그 대표는 취임 일성이 그거겠죠. 원팀 정신 부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제 다시 또 뭉치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갈 텐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뭐 지금 이미 벌어진 싸움은 점점 더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제 차기 지도부가 구성된다 그래서 또 싸움이 완전히 또 사라지느냐. 그것도 좀 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 당대표는 이제 통합을 이제 강조를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차기 당 지도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결국은 2024년 총선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한 결국 이제 공천, 또 그걸 전제로 한 인적 쇄신, 뭐 이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지도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부가 어떻게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굉장히 공정하게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상황이 좀 많이 생길 것이다.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분란의 여지는 계속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슈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당내 일단 룰의 전쟁 문제가 시급하고요. 어떻게 해서 당대표를 뽑을 것이냐, 또 특히 이제 주목받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낮다. 이런 부분도 좀 끌어올리고 전체적으로 손봐야 된다.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이대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제 공천권이 달려있는 문제, 어느 대표가 개파의 수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데 갈등이 좀 더 격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수습되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권을 놓고 겨루는 거고요.
당권의 향배가 결정되더라도 결국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놓고 겨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갈등은 더 격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정치에서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갈등의 수준이 지금 사실 좀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놓고는 개인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사람을 거명해서 책임론을 뭉뚱거려서 싸우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반성도 못 나왔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정책도 못 나왔고 지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룰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유불리한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쯤 되면은 당대표 주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당의 쇄신안, 혁신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혁신안을 가지고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민주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다음 대선을 보고 어떻게 당이 프로세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혁신안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당의 구성원들 수준이다. 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